자, 첫 번째 챕터는 MR 스펙트로스코피의 히스토리입니다. 조금 진부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발전 방향을 통해 저희가 같이 봐야 할 부분을 되짚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연재되는 유튜브 강의는 일반적인 강의 포맷과는 조금 다르게 철저하게 저희의 관점, 즉 여기서 저희라고 하면은 임상에서 MR을 하는 방사선사가 보는 MR 스펙트로스코피 학문의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MRS 역사에서 가장 먼저 나올 인물은 이지도 아이작 라비가 되겠습니다. 이지도 아이작 라비는 1938년에 자기장의 분자선을 조사한 실험에서 핵자 고유의 전자기 방사선을 방출하는, 즉 현재 핵자기 공명 현상을 발견을 하여서 이 공로를 인정받아 194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아이작 라비는 요즘에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오펜하이머의 절친으로도 알려져 있고, 당연히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맨하탄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펠릭스 블로와 에드워드 퍽셀은 아이작 라비가 발견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디벨롭을 하여서 원자에게 자기장적인 특성을 정의하고 핵자기 방사선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핵자기 공명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195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펠릭스 블로와 에드워드 퍽셀은 그 유명한 하이델베르그의 제자였고, 하이델베르그는 더 유명한 닐스 보어의 제자였는데 역시 그 스승의 그 제자인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퓨리의 변환을 적용하여 현재 MRS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리하르트 에른스트가 1991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사자기장을 개발하여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현재 MR 모텔을 개발했다고 할 수 있는 피터 맨스필드와 폴 로버트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세부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아이작 라비가 핵자기 공명 현상을 발견한 후에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1950년대 원자의 화학적 결합 상태, 즉 화학적 이동 및 스핀 커플링으로 인하여 원자 핵 주파수에 약간의 변화가 있음이 발견되고, 즉 이건 현재 저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즉 같은 원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태에 있는지, 즉 어느 상태에 따라서 일부 주파수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케미컬 시프트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발견되기 시작됐고, 이것은 즉 재료를 분석하고 식별하는 수단, 즉 이 약간의 차이의 주파수를 통해서 즉 메타볼라이트들을 식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MRS의 아이디어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사진에 있는 것들은 EOL 레저넌스 NMR 기기 1호로 어떻게 보면 거의 시초에 가까운 그런 MRS 장비가 되겠습니다. 1950년대 MRS의 아이디어가 나온 이후에 한동안 지지부진한 시기를 겪게 됐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자기공명 분광법 자체에 말 그대로 감도가 낮은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수소 이외의 원자들은 훨씬 더 감도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체 응용은 더욱더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나온 연구가 바로 퓨리의 변환을 NMR에 적용한 리하르트 에른스트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잘 알려진 수학 알고리즘을 NMR에 적용을 하였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매우 큰 파급력을 가져왔으며 기존에 많은 제약점으로 연구가 많은 지지부진한 시기를 겪던 NMR의 학문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현재까지도 MRS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연구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1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고요. 약간의 여담으로 노벨상 시상문에서
멋진 비유를 해서, 즉 퓨리에 변환의 NMR에 대한 적용을 피아노 건반으로, 즉 피아노 건반들마다 나는 소리가 다 다르듯이 이거에 비유를 하여서 멋진 시상문으로도 현재 후대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점과 점을 연결하는 그런 과학자로도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어떤 걸 혁신적인 개발을 한 연구자라기보다는 현재 기술과 기술을 서로 연결하여, 즉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온 인물로,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에른스트 외에 또 다른 인물로 유명한 인물이 스티븐 잡스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약간의 어떤 공식적인 그런 글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담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에르트 에른스트는 2006년에 저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와서 실제로 방문하여 초청 강연을 좀 하였고, 이때 실제 팬사인회 방문하는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 약간 사진이 남아 있어서 하나 발췌해서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물은 2002년 노벨상 수상자 비투리가 되겠습니다. 자, 비투리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인물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인물 과학자이긴 합니다. 2002년도에 NMR 이용한 단백질 3차원 구조 구명 방법으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는데, 비투리는 MR 스펙트로스코피 분야에서는 정말 큰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MRS 자체가 화합물의 분자 구조 분석 같은 것들이 주 목적이라 한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단백질 또는 핵산의 구조를 푸는 것인데, 의학 분야에서 큰 의미 있는 강우병, 스크래피, 야코병과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단백질 변형의 구조를 풀어낸 굉장히 살아있는 리빙 레전드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저도 학생 때는 배우지 못한 인물이다 보니 그렇게 많은 정보가 있었진 않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이 찾아보니 정말 생각보다 에른스트에 못지않게 정말 MR 스펙트로스코피에선 중요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비투리는 국내의 디지스트의 석좌 교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디지스트 외에도 인근 학교에서도 종종 특강 같은 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도 모르게 한번 강의를 한번 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선 MR 스펙트로스코피에 대한 역사를 또 말씀드렸고, 다음 챕터에서는 이제 MRS의 이제 기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